안녕하십니까, 김정용입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어마무시한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내용은 남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서 최고 존엄 김정은을 욕하고, 또 이러한 탈북자들을 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 막지 못한다, 이래서 이것을 욕하는 글, 또한 이걸로 인해서 모든 남북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욕을 한 땀 한 땀 정말 찰지게 잘합니다. 한번 그 노동신문 6월 4일자 노동신문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 탈북자 보고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린다.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충들이 사람 흉내를 내보자고,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찢어내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러면서 이제 남한에 대한 조치를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안 하면 금강산 관광 폐지, 또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폐,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북남 군사 합의 파기, 이런 것들을 할 테니 단단히 준비해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문재인 정부가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누가 써줬는지 참 대단히 잘 썼습니다. 누가 써줬겠죠. 김여정이 1988년생이니까 32살입니다. 32살 나이에 벌써부터 저렇게 욕을 썼다는 건 믿기지가 않고요. 참 내용은 싸가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달나라 타령,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열받는 것은 이러한 노동신문에 대해서, 이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이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이 신속 반응, 참 이게 나는 마음이 아프고 서글픕니다. 이 북한하면 뭔지 모를 향수가 있는 것 같은, 뭐에 좀 푹 빠져있는 듯한 느낌. 이 일반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북한에 대한 삐라 살포는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다. 백해무익. 100가지 해인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여러분, 보통 백해무익할 때 많이 쓰는 게 저거죠. 술, 담배는 건강에 백해무익하다. 다시 얘기하면 건강의 악이란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삐라를 보내는 것이 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백해무익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탈북자도 우리 한국 국민인데 이렇게 백해무익하는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또 통일부는 이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고 4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이런 삐라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했고요. 또 결국 이 삐라를 보낸 단체 대표 2명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여당은 북한 삐라 방지법을 또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김여정이 담화를 한 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있다. 이거 일주일도 안 된 사이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하는 정부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면서 많이 씁쓸합니다. 아니, 이건 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충성 경쟁의 나라도 하듯이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보기 안 좋죠. 김여정이 그렇게 욕한 이 북한 삐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 삐라 이거 북한에 효과 좀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고 많이 물어봤는데, 많은 기관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부 인정하는 바이고요. 남북 대화를 해도 항상 북한이 걱정하는 것 중에 꼭 단골 메뉴가 이 북한 삐라 좀 방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 굳이 이걸 메뉴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민주사회에서는 삐라가 와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북한처럼 이 독재 사회에서는 이런 삐라가 새로운 정보인 것이죠. 독재자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정보인 것이죠. 이 독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안 좋은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독재자는 무서운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고, 자, 그럼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던 북한이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이것은 북한이 지금 처한 이 경제 어려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북한이 모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단절을 했죠. 90% 이상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물자를 얻어왔는데 이것이 단절되니까 경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또 미국이 유엔 제재를 통해서 가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이번 5월에 북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북한 정부 명의로 종이 쪼가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달러 북한이 써준 채권 가져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 종이 언제 돈으로 돌려주는데 이자가 몇십 프로가 돼도 그걸 믿고 달러 주고 북한 채권 가져오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북한식 재산 몰수이죠. 달러 가져와. 내가 북한 정부 김정은 명의로 내가 담보 써줄게. 이 담보 언제 줄 줄 알고요. 사실상 달러를 몰수하는 것인데 이 돈주라고 하는데 이 돈주들도 어쩔 수 없이 김정은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재산을 몰수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경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한국이 나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어도 이 남북 관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또 여기에 그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524 제재 조치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또 폐기를 하려고 해요. 또 통일부가 5월 25일에는 남북 교류 활성화 이 대책 이런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뭔가 북한과 해보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미국 법무부가 5월 말에 유령 회사 이름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이 자금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3조 정도 되죠. 이 돈을 이제 몰수하기로 하고 북한인 28명, 중국인 5명을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또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훌륭한 경제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핵 포기 안 하면 경제 제재 안 풀니까 핵 포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난과 꽉 막힌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이 김여정 담화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김여정 담화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따뜻한 충고가 아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야 니네가 미국이 형 힘센 형 소개시켜준다 그랬잖아. 영변만 보여주면 된다며. 근데 그 형이 다른 것도 보여달래. 근데 다른 거는 내 필살기야. 보여주면 안 돼. 야, 네가 무슨 형을 소개시켜준 촉진자냐. 야, 그런데 너 왜 나한테 돈 안 주냐? 너 돈 주는 것도 그 형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야, 그리고 그 미국이 형이 얼마 전에 내 비밀 자금 털어갔어. 나랑 쫑났다는 증거 아니야? 너도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니네 미국이 형이 너도 혼낼 것 같은데, 야, 너랑 엮이면 내 이미지만 나빠지겠다. 나도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가 아는 중국이 형이랑 니네 미국이 형이랑 싸울지도 몰라. 대판 싸울지 몰라. 일단 난 조용히 있어야겠어. 전화하지 마.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당분간 남북한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남북교류, 경제협력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일까? 네, 원론적으로 저도 남북협력, 경제교류, 남북한 간의 활발한 교류협력 지지하는 쪽입니다. 원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정부 내에는 보면 이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정부는 남북한 간의 어떠한 화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이벤트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분명 부처 내에서 뭔가 한 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급함이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쪽이 큰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 한국 정부에서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이 대북 정책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국제 정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커머셜 리버럴리즘, 상업적 자유주의, 또 하나는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입니다. 이 먼저 상업적 자유주의, 커머셜 리버럴리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해서 이 두 나라가 경제 교류를 하다 보면 평화가 이어진다,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자유주의적 성격인 것이죠. 그것을 경제 교류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남한이,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하는, 즉 남북한이 평화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해서 경제 협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네, 저도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를 합니다. 경제 교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를 바라게 되고, 그것을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고 평화가 온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경제 교류를 한다고 해서 꼭 평화가 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은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교류가 많은 사람이랑 싸우게 됩니다. 오히려 교류가 적은 사람과 싸움이 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이론이 다 현실에 맞지 않죠. 다 이론이 현실에 맞으면 공부하고 책만 읽으면 모든 사회생활 다 잘할 수 있는 걸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 문제에서는 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한쪽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커머셜 리버럴리즘에서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엠마뉴엘 칸트가 얘기한 리버럴리즘의 전제 조건은 두 나라가 민주주의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데모크래틱 피스, 민주주의적 평화. 근데 북한은 독재 정권이죠. 두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죠. 한국만 민주국가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고받고 싸울 바로 직전인데 미국과 중국이 경제교류를 안 했습니까? 경제교류 엄청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싸우는 겁니다. 더욱더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충분히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경제를 스톱시키기 쉬운 거죠.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많이 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한령을 내렸죠. 한한령을 내리니까 누가 더 손해를 봤습니까? 중국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만이 있어도. 하지만 한국민들은 정부에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라. 이렇게 되면 외교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누가 더 레버리지가 없는 걸까요? 한국 정부입니다. 왜? 한국 정부가 더 민주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남북 문제는 중국은 그나마 경제활동을 하면 그 부를 백성이, 국민이 가져갑니다. 경제 자체는 자본주의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 수익마저도 전부 김씨 일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민들, 북한 주민들은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 한마디, 김씨 일가 말 한마디면 왕성했던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단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셧다운 내리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북한이 더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기네 GDP 대비해서.
하지만 그 원성을 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더하죠. 우리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저쪽은 말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하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면 경제는 셧다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국이 경제 교류를 하게 되면 경제가 더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무슨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삼을 수 있다,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두 나라가 그것은 민주국가일 때 문제이지 독재 정권과 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더 발전돼서 뭐 삼성의 핸드폰 공장도 있고 또 원산에 무슨 카지노도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김정은이 야 다 돌아가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와서 그 정부에 대해서 막 욕하고 빨리 남북한 관계를 풀어라 하겠지만 북한은 그걸로 끝입니다. 김정은이 다시 재개해 할 때까지 재개 안 합니다. 누가 더 지렛대가 높은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조급한 경제협력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국제정치의 이론이 펑셔널리즘,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작은 것부터 협력하고 덜 민감한 비정치적 분야부터 협력을 해서 그러한 협력이 서로 쌓이면 신뢰가 생겨서 더 큰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전해서 우리가 통합까지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이론입니다. EU, 유럽연합에 많이 쓰이는 것이죠. 유럽연합이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글쎄요, 그 유럽연합이 언제까지 연합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라들은 나름대로 또 민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남북한 간에 있어서 이 기능주의를 적용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냐.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원래부터 다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국가들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분단된 겁니다. 분단된 것은 어떠한 형태로도 통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대만이 경제 격차가 많이 나요. 한국이 훨씬 잘 살아. 그럼 대만이 한국에 흡수가 됩니까? 아니죠. 원래 분단된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원래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격차가 생기면 어느 한쪽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와도 받아주니까. 필연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굳이 따진다면 엔드게임이라고 합니다. 끝나야 끝나는 게임.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 기능주의가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거에서 큰 거로 가고 큰 거에서 통합이 되고 통일이 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어느 순간, 누구는 산사태라고 얘기했지만 통일은 한순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상업적 자유주의와 또 기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한 문제에 좀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횡단, 유럽 철도 이런 것도 타보고 또 묘양산도 구경 가보고 백두산도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한 맹목적인 경제 협력이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어에 이런 게 있죠. Enough is enough. 그동안 북한의 몰상식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Enough is enough.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식상해합니다. 많이 지겨워합니다. 상식적인 남북관계를 원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대한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자존심이 세서 정말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북한 전무인가이냐 하는데 그런 거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추리라고 우리가 왜 그들의 그 속내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북한의 그러한 욕지거리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떼쓰기는 더 이상 이제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가야죠.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우리 국민들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북한에 대해서 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임기 내에 뭐 못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기다려 보는 것도 아주 큰 외교 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그 어린 김씨 일가들의 눈치 좀 그만 보시고, 그 전에 이렇게 답답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파트너는 남북한 우리 국민들이지 이 김씨 일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